10월 31일 V리그 여자부 한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생명은요, 이번 시즌 2승 0패로 예상했듯이 시즌 초 확실하게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요, 인삼공사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하였는데요.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격에서 이재영 선수가 25점, 공격 성공률 52.38%로 활약했습니다. 루시아 선수도 18득점에 공격 성공률 39.02%, 거기에 김연경 선수까지 21점, 공격 성공률 52.78%를 기록하면서 삼각편대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컵 대회와 달리 이다영 선수와 루시아 선수 호흡이 두 경기 연속 나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의 흥국생명의 공격력은 이와 같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네요. 또한 블로킹과 그리고 서브에서 모두 여러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것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앞선 두 경기 모두 3대0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20점 넘어서 접전의 경기로 3대1 승리를 한 점은 아직까지 팀이라는 부분에서 한국생명의 완성도가 미완성인 부분 같습니다. 자, 상대인 한국도로공사는요, 인삼공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불인했던 켈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살아났고요. 여전히 강점을 보여주었던 수비가 눈에 띄었던 도로공사입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켈시 선수가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46%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박정아 선수 역시 14득점의 활약, 그리고 특히 센터진 배윤아 선수와 정대영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던 지난 인삼공사전입니다. 또한 공격에서는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서브가 좋은 문정원 선수의 활약도 있었기에 도로공사가 첫 승을 거둘 수 있었네요. 지난 경기 역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다는 점과 켈시 선수가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도로공사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 도로공사의 성적은 켈시 선수에게 달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보면요, 공격 성공률에서 두 팀 10%가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도로공사가 이전에 만났던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로 버텼지만 과연 내일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수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컵대회에서도 안패를 당했었던 도로공사죠. 또한 도로공사가 리시브 효율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흥국생명도 3위를 기록하면서 리시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일 경기는 도로공사가 얼마만큼의 공격 성공을 보여주느냐가 내일 경기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박정아 선수가 다소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일 경기 도로공사의 센터진이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막상막하의 경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흥국생명은 높이에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높이 부분에서도. 내일 켈시의 공격은 또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흥국생명의 삼각편대로 계속해서 도로공사가 좋은 수비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내일 관중들이 들어오는 첫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이 자신들이 왜 흥벤저스인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국생명의 세트 마이너스 핸드캡을 추천드립니다. 10월 31일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요,
3연패에 빠지면서 이번 시즌 역시 힘든 시즌이 예상되어집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KB손해보험을 상대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공격에서 박철우 선수가 15득점에 공격 성공률 53%, 러셀 선수가 14득점에 51%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요. 이 둘 외에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도 부진하였고 또한 세트를 거듭할수록 두 선수들의 활약도 줄어들었던 한국전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세터 김명관 선수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한국전력인데요. 토스 자체가 너무도 느리고 불규칙해 상대팀 블로킹에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명관 세터의 토스입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다 보니까 센터진을 활용한 중앙 공격을 활용하지 못해 상대편 입장에서는 좌우 공격수들의 공격만 막으면 되다 보니까 수비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쉽게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경기 박철우 선수와 러셀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부진하게 된다면 연패에서 쉽사리 탈출하기 힘들어 보이는 한국전력입니다. 상대인 현대캐피탈은요. 지난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선 다우디 선수가 25득점에 46%로 분전했지만 다우디 선수를 받쳐주어야 할 레프트 공격진인 송준호 선수, 박주형 선수, 이시우 선수가 기복을 보이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강한 센터진을 가진 만큼 좌우 공격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중앙 속공과 같은 공격이 빛을 보는데 현재 레프트 공격수들의 부진이 아쉬운 현대캐피탈이네요. 이러한 왼쪽 공격수들의 부진과 김영진 세터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17개의 블로킹을 허용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전히 다우디 선수의 활약은 뛰어나지만 두 명의 센터진 신영석 선수와 그리고 최민호 선수 역시 잘해주고 있지만 결국 나머지 자리의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마다 기복을 보여주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내일 경기 역시 한국전력이 높이가 낮은 팀이 아닌 만큼 세터와 레프트 공격진들이 부진하다면 또다시 많은 블로킹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내일 두 팀의 맞대결은요. 결국 어느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블로킹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지와 또 두 팀 세터진 중에 기복을 보이지 않는 세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결국 한국전력은요. 또다시 1, 2세트에서 박철우 선수가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승리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내일 주전 레프트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경기 다우디 선수를 제외한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타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러셀 선수와 박철우 선수를 상대로 공격 성공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전력 역시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블로킹이 굉장히 좋은 만큼 공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두 팀, 한 팀에게 쏠리는 경기보다는요. 세트마다 기복을 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내일 경기 5세트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기준점 무시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